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7월 2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도는요, 그냥 포지션 계속 코스피, 나스닥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30%, 나스닥 20% 유지하고 있고요. 어저께 그 미국장이 하락을 하면서 일본, YCC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쉽게 해가지고 장단기 금리 가지고 그 일본이 부양책을 쓴 거였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일본이 돈을 막 푸는데 이제는 좀 덜 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뉴스에서 주돈이 이 단어가 나오면 비중을 줄이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엔캐리 트레이드. 분명히 저 YCC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거진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일본에서 YCC를 만지작거린 게 이거 금리, 일본 금리하고 다릅니다. 일본 금리는요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금리예요. 마이너스 0.1%인가 뭐 그럴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고 이거는 10년물 국채를 0.5%까지 넘어가면 무조건 매집을 했는데 일본은행이 그거를 완화를 시켜가지고 0.5%부터 1%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면서 용인을 하면서 매집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금리가 좀 오른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뭐 주돈이 그 정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일본으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 투자 자산이 일본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해외에 투자하려고 자기네는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딴 돈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비싼 금리에다가 투자하는 이런 그 일본에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투자하는 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돈들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와타나베 부인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신문에 많이 나왔고, 근데 이게 거꾸로 들어간다는 거죠. 일본에서 금리가 올라버리면. 근데 지금 뭐 금리가 다 올랐으니까, 그죠? 전 세계가 다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뭐 0.5% 정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진 않겠죠. 근데 채권 시장은 다르죠. 왜 그러냐면 1%에 0.1%만 움직여도 10%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락폭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요동을 칠 수밖에 없고,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올 1월 달에도 일본에서 0.25에서 YCC가 0.25에서 0.5로 상승시킨 적이 있어요. 이때는 심각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출렁거렸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우상향. 그죠? 일본도 우상향. 근데 이번에는 또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안 나왔어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뭐 일본 자금이 해외로 좀 덜 나온다 뿐일 것 같아요. 분명히 저게 뭐 아주 짧은 순간에 어떠한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 지금 예상되는 거는 일본이 죽게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국채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미국 국채 금리도 덩달아 따라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국채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환율을 좀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미국이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준다. 이런 기사가 과거에 있었어요. 그 썰이지만 뭐 주도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썰로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 단어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장 이거 설명해드리기 전에 잠시만요. 알람이 울렸습니다. 빨간불. 알람이 갑자기 울려가지고. 오늘은 중요한 게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 그죠? 오늘 장 시작하면서 미국이 빠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저께 오늘 아침에 제가 미국장 빠진 거는요, 저기 뭐, 일본 문제도 있겠지만, 일본 YCC 문제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장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뭐, 비중을 좀 조절을 한다든지 이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비중을 좀 늘리려고 했거든요. 오늘 장에서는. 근데 오늘 장 초반에는 굉장히 빠지는 것 같이 뭐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하락할 것처럼 너무 힘없이 막 지수가 빠지길래 야 이거 좀 심각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오늘 조금 약간 긴장하면서 주식시장을 봤어요. 신문도 유심히 보고. 근데 일단은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단어가 안 나왔고 10시 30분에 이제 그 항생 중국 장 열리고 나서, 그죠? 항생 5분봉, 그죠?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어저께 야간 선물이 빠져버렸으니까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쭉 땡겨 올렸죠. 그죠? 근데 얘만 올라갔냐? 중국까지 올라갔어요. 중국이 상수폭이 더 큽니다. 요거 보고 야 끝났다. 이거 하루짜리 조정이다. 이건 폭락도 아니다. 조정이다.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오늘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 미국은 전고 뚫는 것만 한번 확인을 하자. 혹시 모르니까. 왜 그러냐면 어저께 미국 나스닥이 빠졌잖아요. 나스닥이 어떻게 빠졌냐면 나스닥 나스닥 이게 5분봉이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빠진 거예요. 갭 상승 그죠? 갭 상승해가지고 쭉쭉쭉 가들이 흘러내렸죠. 그 이게 뭐 일본 YCC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일본 문제가 심각하고 미국 금리를 건드릴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요 며칠 전만 해도 한 2주 전만 해도 금리가 4%대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난리 났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안 되죠. 더 빠져야지. 밑으로 힘있게. 그죠? 막 쭉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오늘 마이너스 1% 이상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뭐가 빠졌냐? 미국 주식에서 뭐가 빠졌냐 그랬더니 제가 이거 추적한다 그랬잖아요. 미국 밈 주식. 어저께 미국 밈 주식이 밈 주식 ETF예요, 이게. 밈 주식 ETF. 그게 어저께 4.2%가 빠졌습니다. 아이고, 이 알람이 또 울리네. 잠시만요. 네. 이게 또 알람이 또 울려가지고. 잠시만요. 빨간 거 나왔고, 다시, 이거 또 어디까지 했지? 하여튼, 어제 밈 주식이 빠진 거예요. 4.22%가. 그러니까 밈 주식이 뭐 어제도 우리 코스닥이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밈 주식도 4.2%가 빠진 거예요. 이거 ETF긴 하지만 지수가 그죠?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평상시보다. 상승할 때도 그런 상승이 없었는데 하락할 때 4%가 빠진 거예요. 야, 많이 빠졌다. 실질적으로 이거 상승했다가 빠진 거 치면 9%가 빠진 거예요. 9%가. 그죠? 9%. 여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어제 장 시작할 때 갭상승을 했잖아요. 전체 갭상승을 해가지고 빠진 게 종가까지가 9%, 마이너스 9%를 친 거예요. ETF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는 주식들은 9% 이상 다 빠졌다는 얘기죠. 그죠? 거진, 뭐, 덜 빠진 것도 있겠지만, 이게 ETF가 9%가 빠졌으니까. 요거 보고, 미국의 밈 주식들이 털렸구나. 그래서 나스닥이 요거밖에 안 빠졌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일본 문제는 그냥 빠지려 그러는데 어떠한 트리거가 돼가지고 빠지는 역할. 이제부터 빠져야 돼. 일본에서 뉴스 나왔어. 그래서 빠진 것 뿐이에요. 그죠? 근데 심각하게 안 빠졌어. 그럼 오늘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장의 문제였어요. 왜냐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홍콩하고 굉장히 이게 엮여 있거든요. 과거에 IMF,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셨고, 그때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자금, 우리나라의 수요를 거부하는 순간 그냥 IMF 그냥 딱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이 짜고 우리나라를 폭삭 망하게 만들려고 그랬다라는 썰도 나오고, 그죠? 거진 썰이지만. 하여튼 그랬다. 그래가지고 요게 어저께 밈 주식이 털려가지고 그랬다. 그러면 뭐 상승하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그죠? 무슨 AI, 그다음에 반도체, IT, 인터넷,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섹터가 하나가 무너지면서 푹 빠졌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 그럼 심각한 건데, 요거는 밈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포트는 비중은 건드리지 않고 좀 지켜보자. 종가에 만약 일본에서 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생각을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일본 지금 국채금리가 10년물 금리가 거진 20%, 한 20% 조금 더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시간이 7시 30분이거든요. 미국 국채 다시 빠졌어요. 4% 미만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을 때 그죠? 난리 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죠? 그죠? 여기 왔는데 왜 난리를 안 피냐고요. 이게 바로 투시입니다. 어떠한 선상에 같은 위치에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더라도
어떠한 생각 가지고, 대중이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지금 매수를 해야 돼, 지금 매도를 해야 돼, 이 쏠림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정도 금리가 상승을 했고, 이 금리 폭이 이만치, 거의 4% 가까이가 상승을 했는데, 그죠? 여기서도 여기 보시면 이 양봉이 과거에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올라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거 다 난리 났어야죠. 그죠? 괜찮습니다. 이 정도에서는. 그죠? 만약에 이게 또 월요일 날 또 어떠한 뉴스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다 그러면 또 난리를 피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표라든지 이거 볼 것도 없다. 왜? 막 미국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보고 아무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야간 선물이거든요. 지금 0.76% 상승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그 뉴스 기사가 나와가지고 저기 뭐야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을 만지작거려가지고 1%까지 뭐 그 금리 매집하는 금리를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유럽이 먼저 흔들렸어야 돼요. 뭐 일본 돈을 유럽이 안 갖다 쓰겠습니까? 유럽이 엄청나게 갖다 썼겠죠. 근데 어저께 그 정보가 뭐 2시에 나오든 3시에 나오든 뭐 4시에 나오든 간에 아는 사람은 다 알지 않을까요? 그죠?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걔네들은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정보 뚫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야, 여기 있을 때 이거 정보 뚫을 것 같다고. 이거 뚫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그죠? 유럽이 정보를 뚫었어요. 미국은. 그죠? 우리나라는 언제 뚫러가죠? 그러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더라도. 전 세계가 다 부글부글 끓으면서 상승을 하는데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놔둔 겁니다. 대신에 뭐 확인을 하고 가야죠. 이제는 눈으로 확인하고 가야 되니까 미국 어제 상승을 했다 그러면 오늘 그렇죠? 전고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을 텐데 뭐 어제 하락을 했으니까 어제 하락한 많지만 오늘 어제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 하나만 나온다 그래도 땡큐. 근데 오늘 진짜 미사일처럼 쏴가지고 한 2%짜리 양봉 나와가지고 전고 뚫는다 그러면요 월요일날 무조건 여기에 또 비중 채워야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죠? 21선 바닥 잡는다 그랬잖아요. 어딜 잡을지 모르니까 그냥 21선 바닥 잡고 전고 뚫고 나가는 거 확인해가지고 여기 비중 실른다고. 그죠? 왜? 강력한 마지노선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리고 코스닥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또 코스닥이 엄청나게 양봉이 섰어요. 그죠? 요 답글에 보니까 요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공매도 금지래요.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오늘이 공매도 금지라 그래가지고 좀 매집을 할 수 있겠다. 뭐 가능하고 오케이 인정 가능해요. 야, 근데 이거 밴드를 어떻게 잡고 이거 투자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계속 와리가리 하나? 이렇게 뚫고 나가나? 그죠? 이거 신빙성이 없어요. 신빙성이 없습니다. 뭐 단타 친다 그러면 뭐 말을 안 하겠어요. 단타를 친다 그러면. 근데 추세 투자한다 그러면 어디다 추세로 둬야 되는 거죠? 그죠? 좀 애매해요. 진짜 이거 이런 데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답답해요. 그러면 오늘 양봉이 나왔으니까 제가 어저께 야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데 왜 레버리지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답답해 죽겠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꾸로 투자하니까 거꾸로 투자하니까 단타를 쳤어야죠. 그죠? 어저께 곧버스 단타를 치고 오늘 상승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과예요. 장중에는 모르겠죠. 결과적으로 오늘은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곧버스도 거래량 엄청 터졌습니다. 계속 작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코스닥이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뭐 지금 뒤죽박죽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 고객예탁금 제가 그래서 6시 이후에 이제 방송을 하려고 좀 기다렸다가 좀 늦어졌는데 고객예탁금 보려고 그랬어요. 58조까지 들어갔어요. 과거에 50조에서 51조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고객예탁금이 58조까지 늘어났다. 그러면 대략 7, 8조는 생돈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그게 저 돈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살려고 들어왔겠어요? 아니에요. 2차전지 살려고 들어온 돈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 돈이 현명한 돈일까요? 아니죠. 코스톨라리가 얘기했던 바보들의 돈이죠. 쉽게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 바보가 많은지 주식이 많은지 그것만 계산한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알 수가 있다고. 그죠? 바보가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요. 근데 바보가 많으면 또 주가가 떨어져요. 바보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 예탁금 올라가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고객 예탁금만 올라갔느냐? 아니에요. 이거 신용자까지 같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그죠? 신용자 같이 올라갔죠. 이게 5월 19일부터. 그죠? 2차 상승하는 거 똑같이 상승하죠? 네? 요거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거 신용유자 이거 어디서 터졌겠어요? 왜 그러냐면, 300개. 300개로 보면,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5월 초까지 현명했어요. 신용유자 쭉 늘어나다가 싹 빠지잖아요. 그죠? 현명했어요. 이게 여기 이때는 현명했던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현명했어. 이거 계속 뻗쳐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뻗쳐 올라가면요. 조정받을 때 이거 그냥 깨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신용을 써가지고 뭐 우량주를 산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죠? 만약에 2차 전지를 산다 그러면 밴드를 어디다 잡고 투자를 할 거예요? 마지노선을 어디다 잡고 투자를 할 거냐고. 그래가지고 뭐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니까 제가 뭐 하라 마라 얘기를 못 하겠죠. 주도 네가 투자를 안 해서 네가 돈을 못 버니까 네가 배 아파서 그러지 않느냐.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살아남았거든요. 20년 동안에. 돈은 한 번에 버는 게 아니라 한 큐에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복권 맞듯이 한 번에 버리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요. 꾸준히 천천히 끊임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나만의 투자 패턴만 발견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슨 패턴을 발견해요? 이 패턴에서. 이거는요, 현명하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데서, 이런 데서 돈 하나도 못 법니다. 여기서 돈을 벌어버립니다. 지수가 하루에 5%, 10%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그죠? 이게 뭐예요? 코스닥 상위 150개 기업 가지고 지수를 낸 건데, 그 지수가 하루에 뭐 5%, 10%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이외의 종목들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종목들이 뭐 시가총액 1,000억, 2,000억, 5,000억짜리가 아니에요. 막 10조, 20조짜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는데 좀 기다리시더라고요. 고점 뚫으면 확실해지면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확실할 때, 매물대 없을 때, 이 위에 매물대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하고 요 섹터하고 삼성전자하고 저 연계가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삼성전자에서 돈을 빼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여기다가 투자해가지고 지금 단타 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외국 애들이. 그 외국 애들이 검은 머리인지 노랑 머리인지 빨간 머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썰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 좋은데 삼성전자 빠졌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빠졌어요. 삼성전자 이 빠지는 요 모양새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요. 어제 어느 유튜버가 요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보여줬거든요. 딱 지수 방어할 정도로만 빼가지고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빠져나오는 순간 삼성전자로 계속 매집이 들어갔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코스닥은 모르겠어요. 단타 치세요. 그냥 물고 뭐 어저께 주돈이 이렇게 빠진 거 다 봐보라고 했는데 오늘 7% 먹었지 않냐? 글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니고 차라리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빠졌을 때 확실하게 뭐 61선 정도 보고 확실하게 빠졌을 때 이때 반등 노려가지고 한번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고에 가까웠을 때 이때 뚫고 못 나가고 위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뚫고 나간다 그러면 레버리지 올라타면 되고 위에서 머물러가지고 떨어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느낌이 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부터 비중 살짝 고버스에 실어가지고 떨어지는 쪽으로 투자하는 게 낫죠. 이거 그냥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다니까. 오히려 이렇게 가면 더 위험해요. 전고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공매도 세력이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진짜 먹이가 맞거든요, 지금. 떨어져도 좋고, 올라가도 좋고. 그죠? 주도도 그거 지금 보고 있어요. 떨어질 때 확실히 떨어져라. 잘못해가지고 투신 박살나고 외국인들 싹 발 빼버리면요. 이거 끊임없이 하락할 수도 있고. 가장 이상적인 게 전고까지 와가지고 쌍봉 찍고 떨어지는 거. 그죠? 고버스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다 좋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내일 미국장이 또 열려봐야겠죠.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열리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지금 이 지표가 다 깨졌다 그랬잖아요. 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뭐 630개 들어왔는데 장 시작할 때는요 막 팔아냈어요. 근데 다시 막 사들이고 이게 또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한 가지. 그리고 선물도 오늘 3,900개, 어저께 6,500개, 3,900개. 근데 만기 누적으로 보니까 또 25,000개. 그죠? 이렇게 됐거든요. 아, 수량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 일별로 오늘 4,500개. 그죠? 만기 누적으로 25,000개.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 선물 때문에 주가가 폭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어저께 그 모양이 나왔어요. 코스피가 상승을 하면 코스닥이 주저앉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저거 주저앉을 때 분명히 외국인들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한 다음에 주저앉힐 거예요. 그때까지 가지고 놀 겁니다, 외국인들이. 그죠? 월요일날 또 상승할 수도 있어요.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주도는 좀 기회를 엿볼 거예요, 곧버스로. 절대 저걸 레버리지 않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오늘 21선 밑으로 빠졌다, 그리고 61선에 가까웠다, 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봤을지 모르지만, 안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봤더니 삼성전자 45만 개 이렇게 팔아냈거든요. 아, 이거 왜 팔았을까요? 그죠? 하이닉스 오늘 또 200만 개 사들였어요. 그죠? 새로운 모습이죠? 이 반도체. 어저께 나스닥 빠지는데 반도체는 상승을 했거든요. 어저께 속스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8% 상승했어요. 그죠? TSMC 0.6%, 엔비디아 0.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48%. 그죠?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어디 갔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죠? 반도체 괜찮아요. AI 반도체 괜찮아요. 그럼 우리나라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보고, 이거 미국 빠진 거는 주 상승 세력이, 그죠? 그게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민주식이 털린 것 뿐이다. 저게 또 오늘 어떤 작용을 할지 모르지만, 추세가 상승하는 거에는 별 이변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뉴스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죠? 지금 뭐 금리라든지 금리 계속 빠지고 있어요. 3.97%까지 마이너스 1%, 미국제 10년물 국채가 빠지고 있고요. 그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러셀 2000 이거였지. 그리고 오늘도 우리 그 장은 밋밋했잖아요. 삼성전자 때문에 밀린 것뿐이지 삼성전자만 견고하게 붙어 있었다 그러면요, 뭐 지수 한 0.5%에서 1%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 섹터가 다 좋아요. 섹터가 거진 다 좋아요.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거 몇 가지 빼놓고 나서 섹터가 다 좋고, 그죠? 괜찮습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요. 지금 비중을 늘리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거든요. 어떻게 언제 비중을 늘릴지, 어떻게 늘릴지, 뭐 그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도는 레버리지를 사놓은 게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표라든지 이런 거 과거에는 추적 많이 했잖아요. 추적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파월이 딱 얘기했어요. 금리 인상 할까 말까 이거 아닙니까? 그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공적인 부분에서 자기 말 한마디에 어떠한 그 시장이 움직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점을 찍어줘야죠. 그죠?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 용어들이 있어요. 경제인들이 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파월이 그 용어를 안 썼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죠? 대놓고 말은 못하고, 지금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만 조금만 더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금리 인상 없어. 그러면 이제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에 딱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말했던 그죠? 골디락스입니다. 말 그대로. 금리 끝나는 시점. 그죠? 금리가 끝나기 바로 몇 분기 전? 그때부터 주가가 상승해요. 폭락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가 폭락. 이게 주가고, 이게 금리라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에는 주가 폭락. 그죠? 끝나는 시기부터 주가가 우상향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가요. 이게 언제까지? 기업 실적이 좋을 때까지. 그죠? 그리고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때 어떻게 돼요?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고 실업자들이 확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를 내려야죠. 이때가 주가 폭락. 이게 강칠천 선생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 강칠천 선생이 틀렸네 만에 뭐 그 얘기를 하는데 강칠천 선생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근데 이 정도까지 세게 올라갈 줄은 몰랐던 거죠. 저도 몰랐으니까. 그죠? 아무도 지금 아니, 미국에 있는 뭐 JP모건이라든지 뭐 연봉이 수백억, 수천억 되는 애들도 그 예견을 못한 거를 어떻게 그 우리나라 그 여의도에 있는 일개 증권사, 직원이 그걸 맞추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이 현상은 일어나야 돼요. 그죠? 이게 없으면 다 빚덩이에 앉는 거예요. 폭탄이에요, 폭탄.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자본 조정이 분명히 온다. 그게 언제? 실적이 안 좋아질 때.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때 제일 먼저 기업들이 하는 게 뭐죠? 정리해고. 사람들을 막 내보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리해고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너 나가. 뭐 1년 됐어? 그래, 나가. 월급 받고 나가. 이게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실업자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파월이 과거에 얘기했던 거, 실업자 수, 그 아주 유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연속 실업자 수. 이 사람이 실업자가 됐는데 계속해서 실업자로 있는지, 어디에 또 취직을 하는지. 그죠? 이걸 계속 추적을 하겠다. 요거까지만 말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거는 미국장 열리고 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끝.